현대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지금 세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선점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과 중국의 양강구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의 리튬 배터리 산업의 가속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한국과 동맹이 필수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으로 위협을 느낀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로써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가격 경쟁력이 주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CATL은 지난 29일 발표회를 열고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금속으로 만든 배터리보다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장점은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1km당 160W시 수준이고 배터리 80%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 빠릅니다. 더불어 영하 20도에서 에너지 밀도가 90% 이상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이죠. 이러한 많은 장점에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CATL은 저밀도 단점을 제조 공정을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km당 200W 이상의 차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 일본은 다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은 자신들이 뒤처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요즘에서야 한국에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새 전략을 짜느라 바쁜 상황인데 중국이 저가격 경쟁을 시작한 것이죠. 일본은 중국에 맞서는 것인지 파나소닉도 배터리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본이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파나소닉을 앞세우던 일본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시작을 주도했었는데 지난해를 기점으로 한국 업체들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저가형 배터리 양산을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고품질과 장인정신을 이어오던 일본으로서는 치욕적인 상황인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주력인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배터리 사업을 한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파나소닉과 도요타는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PPES입니다. PPES는 내년까지 배터리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2025년까지는 최대 70%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팩 제조 원가는 와트시당 $100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파나소닉은 이 가격을 $500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중국 다롄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중국에 이어 일본도 저가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성능과 안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고 충전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화재의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능 경쟁력에서 밀린다면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사실상 경쟁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가 전략에도 일본은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점유율은 1위 중국 CATL, 2위 한국 LG 에너지 솔루션, 3위는 파나소닉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1위 업체인 중국의 CATL은 매출액의 약 85%를 자국 시장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만 놓고 본다면 순위가 5위까지 밀리죠. 일본의 파나소닉도 품질에선 한국 기업에, 가격에선 중국 기업에 밀리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해외 시장으로 발을 넓히고 있고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현지화 전략으로 먼저 진출을 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일본이 성장할 시장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예전에 높았던 점유율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예전 점유율은 사실 다른 기업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들자 바로 패권을 빼앗긴 것인데요. 과연 예전 점유율이 탄탄한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배터리 시장이 완성차 시장만큼 중요한 지금 일본이 점유율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 보입니다. 한편 중국과 일본의 저가 전략을 한국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인 하이니켈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비싼 코발트 함량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초소형 세라믹 마이크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초입자 조립 제어 기술은 나노입자 콜로이드 서스펜션 분산 안정성과 조립 속도를 동시에 제어해 구형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초소형 세라믹 구형 조립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결 공정을 제어해 구형도를 유지하면서도 세라믹 소재의 경도와 밀도, 탄성 개수를 향상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세라믹 비드 국산화를 목표로 해당 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라믹 비드는 크기와 지름, 입자가 작아질수록 원료를 더 미세하게 분쇄합니다. 이러한 세라믹 비드가 전기, 전자, 에너지, 바이오, 항공, 촉매 산업 등 여러 분야의 핵심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라믹 비드 분야 세계 시장은 2016년 기준 380만 달러에서 연평균 8%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의 민효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는 고밀도, 고경도, 구형도가 높은 세라믹 마이크로 입자 제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일본 업체가 독점 중인 초소형 세라믹 비드 제조 상용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일 의존도 탈피는 물론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치가 더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술은 2차 전지 관련 부품 생산에 꼭 필요한 기술이고 현재 일본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개발한 세라믹 비드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같이 비드 수급이 중단될 경우 2차 전지 관련 부품 생산이 불가능해 경제적 파급이 막대해집니다. 이번 개발은 지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수출 규제 이후 자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공장을 증설했는데요. 더불어 외국 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주요국과 협력하며 공급처를 다변화하기도 했죠. 그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생산 차질 없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려가 무색해질 만큼 일본의 독점 기술들을 하나씩 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규제의 순기능이라고 해도 되는 것일까요? 이쯤 되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네요.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베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해. 일본을 재생시키기 위해선 지금의 정치체제로서는 무리예요. 이제 적당히 국민이 각성해서 자민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일본의 모든 분야가 낙엽처럼 떨어져 나갈지도 몰라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반일하는 한국과의 단절을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 네티즌들은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요. 여전히 진행 중인 일본 수출 규제와 각국의 경쟁은 한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부장 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혹시 광고 하나 해도 될까요? 내일 상승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꼭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